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일정이랑 미북회담 일정이 공교롭게도 겹치게 되었다. 그런데 왠지 느낌상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왠지 이 일정이 겹쳐진 게 너무 공교로워서 김정은이 약간 장난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, 그 방송이 있은 후 며칠 정도 있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미북 회담 일정이 먼저 잡히고 전당대회 일정이 오히려 더 뒤에 잡혔다. 확정은 안 됐지만 미북 회담이 2월 말에 있을 거다라는 게 이미 얘기가 나왔었고,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 일을 오히려 미북 회담 일정에 맞춘 거다,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그랬더라고요. 말하자면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고 뭐 김정은이나 이런 애들이 장난쳐서 미북 회담 일정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춘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예요. 미북 회담일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미북 회담일에 전당대회를 맞춘 거죠. 왜 이렇게 했을까요? 뭐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. 별 생각이 없거나, 당 지도부가 별 생각이 없어서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아무 날짜나 잡았거나, 아니면 전당대회를 오히려 축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덜 받기 위해서 일부러 미북 회담 일에 맞춰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았거나, 둘 중에 하나겠죠. 근데 두 번째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이 이후에 이 전당대회 룰을 정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룰을 정했어요. 지금은 이제 TV 토론을 좀 하고 있지만 원래 맨 처음에 룰을 공개했을 때는 TV 토론도 없었어요. 선거하기 전까지 TV 토론도 한 번도 없고 그냥 연설 몇 번 하고 그냥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,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와중에 미북 회담이랑 일정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행한다고 하니 6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? 이건 말이 안 된다. 이거는 누군가를, 특정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룰이다. 전당대회 룰이다.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당대회를 보이콧하겠다 하고, 뭐 홍준표, 오세훈을 비롯한 6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어요.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, 이러기는 좀 그러니까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는 건 안 되고 TV 토론을 좀 늘려줄게,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콧을 선언했고, 이 미북 회담 일정에 피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은 나는 보이콧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쓱 내민 거긴 한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. 이미 미북 회담일이랑 겹쳐지는 걸 이제 볼 수 없다 해서 이 일을 밀어달라고 보이콧을 했는데, 이것은 그대로 확정을 한 상태에서 대신에 TV 토론만 좀 늘려줄게,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오세훈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계속 이제 보이콧 상태로 출마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됐고, 철회를 하게 됐고, 이제 오세훈, 황교안, 김진태 이 세 후보만 지금 전당대회를 뛰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자유한국당 선거인단이 37만 명이라고 해요. 근데 이 중에 투표율이 24.6%를 기록을 했습니다. 24.6%면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. 100%의 4분의 1도 안 되는 24.6%의 아주 낮은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이 된,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된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25.2%가 나왔어요. 근데 그때 분위기를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망연자실한 상태였거든요.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원들이 보수가 괴멸되니 많이 뭐 희망이 있니 없니 이 정도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거의 뭐랄까 의지도 없고 결기도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의 상태에서도 25.2%를 보였어요. 심지어 이때는 스타 정치인이 홍준표 한 명밖에 없었어요. 다른 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, 스타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는 홍준표 혼자였는데도 25.2%의 투표를 보였는데, 이번에는 그래도 황교안, 오세훈, 김진태 나름대로는 그래도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이
3명이나 전당대회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24.6%의 아주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데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3명이 합쳐도 홍준표 1명의 투표율을 못 만든 거예요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당연히 이전에 전당대회 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,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외면한 상태로 치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은 나도 안 해, 나도 투표 안 해, 그리고 오히려 뭐 홍준표 외에 보이콧을 한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좀 애매해졌어요. 그래서 거의 최악의 투표를 기록했다. 이 엄중한 시국에 정말 결기를 갖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그것을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설파를 하고 국민들을 이끌어야 될 그런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매우 낮은, 정말 안타까운 24.6%라는 투표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. 당 지도부의 생각은 어떨까요?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됐나요?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별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못 끌고 약간 망하는, 흥행이 실패한 그런 전당대회가 됐나요?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될지는 몰랐나요? 이것도 당 지도부가 한마디쯤은 해야 되지 않나. 왜 이렇게 선거를 당대표 선거를 개판으로 치러서 이런 꼴을 당했는지,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저는 연설과 토론들을 다 챙겨봤어요. 뭐 논평도 해야 되겠고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어떤 분들인가, 오세훈이라는 분이 얼마나 변했으며 김진태라는 분은 태극기 부대를 넘어서는 뭔가의 호소력이나 뭔가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,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 초보인데 얼마만큼 안정감이 있고 얼마만큼 투쟁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TV토론 연설들을 쭉 보고 한 3번 정도 이제 저도 방송에서 나름대로 논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 후보 모두 다 명확한 비전과 명확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갈팡질팡하고 계속 유약한 모습, 뜨겁지 않은 모습, 미온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고,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놈의 중도 타령, 중도. 뭐 물론 마지막 TV 토론과 마지막 연설에서 제 느낌엔 오세훈 후보는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좀 쓰는 것 같아요. 중도를 표방을 해서 우리가 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우파적인 가치로 우리가 힘을 얻은 상태에서 우파적인 정치를 하면 되지 않냐, 이런 식으로 조금은 잔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뭐 연설도 뜨겁게 하고 다 좋은데 태극기를 넘어서는, 태극기만 국민이 아니거든요. 그래도 야당의 지도자면 그래도 등에 태극기 세력이 아닌 국민들을 등에 업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. 이런 상태로 지금 거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.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, 비전은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되면은 정말 우리 당에 희망이 있겠다, 이 사람이 되면 정말 잘하겠다, 이런 자신감을 당원들에게 불어주지도 못했어요. 뭔가 좀 불안한, 이 후보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, 이 후보는 뭔가 좀 찜찜하네. 뭐 물론 모든 후보들이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,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쏙 들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이 후보가 되면은 우리 당이 좀 나아지겠다 하는 희망, 기대, 이런 거를 딱 확연하게 주는 그런 후보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입니다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리고 어쨌든 선거는 끝날 것이고 뭐 투표율이 저조했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는 세워지겠죠. 근데 그분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저는 그놈의 탄핵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. 다음 당 지도부는 누가 되든 탄핵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.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뭉치지 못하고 지지멸렬하고 있는 것도 탄핵 때문인 것 같아요. 뭐
찬탄, 뭐 하야파 어쩌니 저쩌니 해갖고 정말 중요한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지 못하고서는 우파 통합이고 뭐고 없고 국민들이 볼 때도 쟤는 뭐하는 애들이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졌어요. 맨 마지막에 그나마 조금은 아주 미지근하고 선선한 전당대회가 조금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은 탄핵 얘기 때였어요. 오세훈이 탄핵으로 공격하고 김진태가 탄핵으로 공격하고 황교안을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 조금 뜨거웠어요. 그 외에는 뜨거운 모습이 보여졌나요? 다들 비슷한 얘기겠죠. 치열한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은 그런 전당대회가 지나갔습니다. 토론은 다 끝났죠. 마지막 연설이 남아있는데 뭐 그때 뭐 새로운 뭐가 나오겠습니까? 늘 하던 얘기, 지금까지 하던 연설, 그걸 그냥 총정리해서 한 번 더 뭐 정기연 발표식으로 하고 말겠죠. 그 짧은 시간에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탄핵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,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거 정리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. 맨 마지막 토론에도 끝까지 탄핵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이놈의 탄핵 얘기 하느냐고 국민들에게, 당원들에게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물론 당원들한테 잘 보여야 당대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논리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국민들도 관심 있게 자유한국당을 앞으로 지켜보게 될 건데 그런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제 기억엔 없어요. 세 후보 모두 정확한, 명확한 전략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전당대회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투표율이 너무 낮은 관계로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.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 자체 투표율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얼마나 좀 한심하게 생각할까. 쟤네들은 말로는 심각하고 말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하고 말로는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 당의 가장 큰 행사인 전당대회 때도 이 정도 4명 중에 1명도 투표장에 안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좀 비아냥되지 않겠습니까? 국민들이 볼 때. 이런 상황을 만든 당 지도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양심 있으면 좀 사과 정도 해야 되지 않나,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분들이 설마 좋아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.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. 판을 얼마든지 더 크게 키울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이 일정을 우리가 미국 회담을 피해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국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,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당대표가 누군가는 될 텐데 그분은 빨리 당대표가 되자마자부터 사람들 어느 정도 추스린 이후에는 빨리 이 탄핵 문제를 명문화를 해서 당론으로 확정을 짓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렇게 본다 라고 치열한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늦었지만 전당대회 안에서 했었어야 된 그 비전 제시, 그 전략을 뒤늦게나마 세워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것으로, 그 비전과 희망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당 지도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